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가우디. 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정말 미완의 걸작인데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이 자료들 보면서 흥미로운 내용들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한 건축가의 열정 그리고 여러 세대가 계속 이어온 노력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곳이죠. 오늘 자료 통해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성당 건축 자체는 1882년에 시작됐는데 가우디가 처음부터 맡은 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다른 건축가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가우디가 맡게 되면서 뭐랄까 프로젝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 그럼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은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좀 더 전통적인 그 네오 고틱 양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우디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도입했어요. 자연이라면 그 유명한 곡선 형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막 직선보다는 곡선,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서 찬장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했죠. 와, 그리고 특히 빛이랑 색,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당 내부를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고요. 거의 40년 넘게 여기에 헌신했는데 안타깝게도 1926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죠. 완성을 못 보고. 근데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나 후배 건축가들이 계속 이어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스페인 내전 같은 엄청난 일도 겪으면서요. 네, 맞아요. 그 내전 때 설계도변 일부가 불타 없어지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가우디의 뜻을 잇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공사를 이어간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건축 양식 자체도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하던데 고딕이랑 아르누보가 막 섞였다고요. 네. 기본 뼈대는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아르누보 특유의 그 유려한 곡선 장식들, 그리고 자연적인 형태들, 아주 섬세한 조각들,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아르누보 하면 그 덩굴 식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기적인 장식성의 특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내부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파사드, 그러니까 성당의 정면 부분인데요. 세 개가 계획되었다면서요. 탄생, 순환, 영광.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현재는 탄생이랑 순환 파사드가 완성됐고 영광의 파사드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죠. 근데 그 탄생이랑 순환 파사드가 분위기가 확 다르다고요. 네,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 탄생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생전에 직접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굉장히 섬세하고 좀 기쁨에 찬 그런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 가우디가 직접 해서 그런지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순환의 파사드는 가우디 사후에 다른 조각가가 맡았는데 훨씬 더 현대적이고 좀 각진, 직선적인 형태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죠. 그 대비 자체가 또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짓고 있는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거기가 이제 주 출입구가 될 예정이고요. 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와, 총 18개의 탑이라니. 이게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12개는 12사도를, 4개는 4명의 복음사가를, 그리고 하나는 성모 마리아,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중앙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탑이 완성되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된다고요? 이야,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도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 같다고. 아, 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기둥들이 그냥 수직으로 쭉 뻗은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천장을 받치고 있거든요. 와, 진짜 숲 같겠네요. 네. 그리고 그 천장 자체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내부를 물들이는데 정말 경건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가우디가 정말 빛을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나요? 완공 복출 시점이 계속 언급되긴 했는데 정말 끝이 보이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계속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 재원은 주로 전 세계에서 오는 기부금이랑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아, 그럼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군요. 네. 원래는 이제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어렵겠네요. 네, 전체 완공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 탑을 포함해서 주요 구조물들은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잘 보여주듯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뭐랄까 인간의 신앙심, 또 예술적인 혼,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 이런 것들이 집약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팁도 있네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현장에서 표 사려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 꿀팁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 성당의 진짜 매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미완성의 미학 같은 걸까요? 네.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